내란 특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시간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걸 넘어 정당화하는 데까지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을 거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인정한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오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혐의 인정이라기보다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현직 총리가 위증을 한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 전 총리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여전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의혹과 관련해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전 총리는 앞서 2차 조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뒤늦게 드러나고 이를 토대로 내란 특검이 추궁하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이상민 전 장관과 남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 외에 다른 문건이나 지시도 받았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내란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될 회의록조차 없는 데다 자신들이 먼저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설 수 있는데도 국회 해제 요구안 표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처음에 부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수홍입니다.